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할 그 아이디어 소스, 아이디어 365 코너의 아이디어 소스는 사탕 회사 슈가피나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탕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10 아니죠. 1912년이 아니라 19 갑자기 왜 이렇게 2012년 왜 갑자기 1900에 꽂혀갖고 2012년 2012년에 창업을 했는데 2012년에 창업한 회사가 2016년 17년 지금은 더 성장을 해서 2016년에는 2,500만 달러, 2017년에는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7억 원, 427억 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간 거죠. 지금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추신수나 류현진이나 뭐 이렇게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리그의 손흥민이가 나가 있고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야구에서 자유계약 선수 FA가 돼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이제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한테 내지는 어떤 기업한테 10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됐다. 뭐 어떤 영화 누가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에 얼마에 뭐 얼마가 투자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상 제가 사탕 회사에 500억 원이 넘는 534억 원, 5천만 달러가 투자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탕이라든지 무언가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에도 이런 거대한 돈이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게 옛날부터 최소한 2012년 이전서부터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슈가피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죠. 이 슈가피나는 갑자기 기침이 이렇게 나네요. 슈가피나에서는 이제 사탕이나 젤리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 고객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뭐냐면 캔디게이 티파니라고 하면 보석에 대해서 있는 보석 판매를 많이 하는 지역 내지는 어떤 브랜드 뭐 이렇게 저기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리에 있는 보석 판매 거리가 쭉 있는 티파니 거리인가 그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즐겨 먹는 그 초콜릿이라든지 젤리를 보석과 같이 아주 이쁘게 컬러나 이런 것들, 향, 맛들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맛을 먹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주 공략,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매를 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략 대상을 부모로 설정을 하고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매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티파니 지역에 있는 보석 매장처럼 이 사탕 젤리를 파는 매장을 이 보석 매장까지 크고 화려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져 있대요. 보석 매장 가서 사듯이. 근데 부모가 자식들하고 같이 그런 매장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젤리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어떤 향과 맛, 그 다음에 또 그런 형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마트에 가서 포장되어 있는 거 그냥 젤리 이렇게 사오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 같지 않게 고급 보석 매장 같이 생긴 데에서 들어가서 젤리를 산다, 사탕을 산다, 초콜릿을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130여 가지 가운데 제품 중에 75%는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는 향과 맛 같은 게 있대요. 포도 데킬라 맛의 젤리가 있고 장미향 샴페인 사탕이 있고 프랑스 와인 초콜릿 봉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 비건 음식이라고 그러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젤리나 사탕, 초콜릿을 명품으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슈가피아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굉장히 이 슈가피나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은 명품 사탕이라든지 젤리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헤이즐넛 사탕 같은 경우에는 헤이즐넛 생산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에 가서 직접 조달을 해서 이 헤이즐넛 사탕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맥주 젤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바이에른에 가서 맥주를 공수해 와서 맥주 젤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과일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서 재배한 금귤이라든지 체리, 딸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음, 뭐 공영경제, 공공경제 뭐 이런 측면에서 산지에서 헐값에 팔리지 않게끔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양질의 재료를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현 시대에 맞게 돼 있지만 사탕을 만들면서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서 맛과 향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사탕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 향, 뭐 꼭 이렇게 산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런 향과 맛을 가져다가 첨가해서 첨가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을 이제 티파니 매장에서 그 보석을 사듯이 이렇게 저걸 하는데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사탕이나 젤리라는 게 형태적으로 그닥 많은 그런 형태를 취하지는 않잖아요. 뭐 기껏 있어봐야 별 모양, 하트 모양, 동그란 모양, 뭐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뭐 이런 일반적인 도형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매장에서 이런 것이 보석같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뭔가 프라이드를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인테리어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가 직접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는 박스, 벤또 박스라고 한대요. 벤또라고 하는 게 일본의 변또 그 도시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벤또 박스라고 있는 잘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박스에 3개 내지는 32개의 그것을 사탕이나 젤리를 넣어서 장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 박스 안에 각기 다른 사탕들, 젤리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쁘게 포장된 상태를 벤또 박스에 3개 내지는 32개로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3개짜리 박스가 26달러, 28,000원이라고 그러니까 32달러짜리 32개 박스가 저거 하려면 얼마겠어요. 그쵸? 생각만 해봐도 28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개. 그러니까 3개짜리가 10개라고 그러면 30개니까 32개짜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최소한 28만 원 내지는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실제로는 더 가격이 낮아지겠지만.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비싸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매장이라든지 온라인 주문으로 무지하게 팔린답니다. 아이들을 주종으로 하는 사탕 캔디지만 실제 정작적 매출을 이루어지는 것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이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란 초콜릿, 젤리 이런 것의 매출이 그때 폭발적인 성장을 거의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그 대목 때 그런 제품들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미국에서도 24개 매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에 이걸 팔아서 그러니까 연간 그 427억 원 정도였으니까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최소한 500억 원이 넘을 거고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시작한 회사니까 충분히 뭐 많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날에 한정 판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부활절에 토끼 모양의 사탕이라든지 달걀 모양의 초콜릿, 그다음에 로즈데이 때는 장미 모양에서 장미 향이 나는 캔디를 만든다든지 내지는 일본의 산리오사하고 이제 키티 헬로키티가 있는 산리오사하고 직접 이제 콜라보를 해서 헬로키티가 들어가 있는 캔디 모양의 캔디 세트나 달걀 캐릭터 구데타마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그 구데타마가 든 포장 용기를 만들어서 이 젤리라든지 사탕을 판다든지 조지 글루니하고 데킬라가 왜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칭이 되니까 하겠죠.
그래서 술맛 나는 사탕과 초콜릿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뭐 건강해서라고도 하고, 뭐 테디베어가 출시된 해에는 테디베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여지껏 방송을 해서 이렇게 보면, 방송한 주제들에서 이렇게 보면요, 콜라보를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 회사에서도 그랬었고요. 어, 또 이렇게 지금 캔디류를 주로 하는 데서도 이렇게 콜라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콜라보가 이제 그 주유소하고, 어, 주유, SOL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뭐 그런 뭐 좌우적인 그런 콜라보들도 있었고, 콜라보들이 보니까 그 브랜드력이 운동화에서도 콜라보가 있었죠. 뭐 여러 곳에서 콜라보레이션이 많았었어요. 제가 기억을 다 못 해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저도 새롭게 트레이닝이 된다는 게 좋은 정보면, 나쁜 점은 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남다가 방송을 통해서 기억으로 남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가물가물할 때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물가물. 그게 그때 뭐지? 그때 뭐지? 그때 뭐지? 그리고 찾아본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지 못하고, 또 왜냐면 새로운 걸 계속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점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위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저한테는 불편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아쉬움 정도? 뭐 그런 정도예요. 이왕이면 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들로 쭉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면 제일 좋겠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사탕에 관련된 것은 인지상정이네. 좀 빠르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또 해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어쨌든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 보석 매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탕을 가지고 뭐 몇백억의 매출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게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 싶으시면 좋아요 꾹,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그 다음에 저하고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소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